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요트업체 현장 실습생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전남교육청 여수노동청의 조사 결과 요트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가 드러났고 규정을 준수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인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특례 규정이 시행된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에 오늘은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현장 실습생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생이란 직업계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이 취업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함양해야 하는 학교에서 실무를 접하기 위해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하며 현장 실습생은 학생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다.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 기관인 사업장과 학교, 학생이 함께 표준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며 이 협약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습 시간과 장소, 실습 시간, 실습비 지원 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표준 협약서와 학교에서 정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따라서 실습이 이루어지게 되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을 전담하여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현장 실습은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실습생은 출석과 교육 이수 등을 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나 현실에서는 교육훈련 과정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한 이슈가 오랜 기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지만 만약 산업 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실습과 근로가 혼재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면 표준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모두 작성하고 현장 실습생의 관리와 별개로 근로자로 분리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현장 실습생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없는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도 산업 현장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부터 특례 규정을 신설해서 실습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업교육훈련법에 따라서 현장 실습생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교육 내용이나 실시 주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정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화하였는데요. 사업주는 현장 실습생에게도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 교육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 기초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도급인은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도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안전보건 규칙에 나온 의무사항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현장 실습생이 사망한 경우를 한다면 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콜센터, 고객센터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현장 실습생이 많은데요. 사업주는 현장 실습생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중단,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현장 실습생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현장 실습생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이러한 현장 실습생의 작업 중지를 이유로 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작업 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 실습생이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도 현장 실습생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되고 유해인자 노출이 있는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현장 실습생이 고용노동부 용어로 정하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근로금지 등이 적용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가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례 규정을 통해 현장 실습생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중처법에서도 현장 실습생이 보호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중처법에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그리고 도급인은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종사자는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즉 현장 실습생이 노무 제공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중처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노무 제공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현장 실습생이 노무 제공자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노무 제공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생인 현장 실습생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렇다라고 명확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장 실습생이 실질 근로자라 하면은 논의할 필요 없이 중처법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실습생 지위에 있을 때에도 중처법상 보호가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초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의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나왔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례 규정을 통해서 현장 실습생이 이미 보호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에 현장 실습생을 노무 제공자로 보아 중처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처법상 안전 및 보건 의무 확보 시에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도 해당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